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민성 노무사. 강민성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 노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열심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이런 차등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네. 이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6월 29일이잖아요, 매년. 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 음식점의 경우 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1988년에 딱 네. 1년 시행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된 게 아니고 딱 제조업에만 네. 적용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1군, 2군으로 업종을 분리해가지고 네. 2군에 있는 업종,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철강이나 석유 정제, 뭐 금속, 기계, 지금도 사실 그 업종들이 임금이 높죠. 네. 그런 쪽은 최저임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섬유, 종이, 식품 이런 이제 그 임금 수준이 좀 낮은 업종 12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그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해외 사례를 조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해외에서 이게 제가 찾아봤을 때 지역별로 차등하는 국가들이 있고 업종별로 착용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네. 우선 지역별로 차등하는 국가들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일단 지역별로 차등하려면 네. 땅덩이가 좀 커야겠죠. 땅이 맞습니다. 크니까 네. 지역별로 차등을 하지 않겠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인데요. 네. 특히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네. 스테이트 주별로 다 합쳐지고 주가 네. 주법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별로 그 최저임금이 다 다른데요. 네. 제일 높은 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아닐까요? 캘리포니아는 네. 2등이고요. 아. 1등으로 높은 데가 네. 워싱턴 DC입니다. 네. 워싱턴 DC는 이제 뭐가 있죠? 그 백악관이 그렇죠. 있잖아요. 백악관도 있고 국회,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있고 기업인들이나 이제 경제 단체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DC는 16.1달러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2등이 캘리포니아인데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네. 구글, 페이스북 같은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가 15.5불로 2등. 마지막이 매사추세츠인데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하버드대에 있는 데 아닌가요? 맞아요. 네. 하버드, MIT 같은 이제 우수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인재들의 임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겠죠. 그래서 네. 최저임금이 15불로 세 번째로 높다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최저임금이 있어요. 연방 최저임금이 이제 7.25불로 아주 낮은데요. 네. 심지어 2009년 이후로 네. 거의 14년 동안 동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각 주의 최저임금과 연방의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더 높은 걸 적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방 최저임금이 최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높으면 이제 다 너무 높게 되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50개 주잖아요. 네. 미국이 그 중에 20개 주, 40%에 해당하는 20개 주가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지 보면은 알라바마나 조지아 뭐 이렇게 네. 기업이 잘 없고 그런 네. 데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네네.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거의 주가 한 나라 정도로 엄청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별로 차등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 옆 나라 일본에서도 네.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일본도 그 지역별로 차등을 하고 있어서 도쿄 같은 데는 좀 네. 높고 지방 같은 데는 좀 낮고 이런데요. 네. 뿐만 아니라 중국, 땅덩이가 크죠.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또 특이하게 네. 그 네 구역으로 나눴어요. 아. 네, 지역을. 그래서 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뭐 이런 식으로 네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차등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어떻게 보면 개발 도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발의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 베트남도 뭐 하노이 이런 데랑 다른 지역으로 네. 크겠죠. 그래서
산업의 발전 속도에 따라 그 최저임금을 차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이 되는 국가를 알아봤고요. 네. 네, 그 다음은 업종별로 차등을 하는 국가를 알아볼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일단 그리스가 있는데요. 네. 사무직과 이제 기술직 두 개의 직종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차등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호주 같은 데는 심지어 122개의 직종으로 와. 아주 다양하게 나눠서 직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네. 태국 같은 데도 12개의 직종별로 이제 차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 말고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이건 좀 재밌죠. 네. 그러니까 연령이 낮으면 네. 아무래도 근속도 낮고 숙련도도 떨어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네. 네덜란드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15에서 만 21세까지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는 고령 근로자는 그 중간에 있는 일반 근로자보다 좀 낮은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영국은 뭐 더 다양한데요. 네. 16에서 17세, 그리고 18에서 20세, 네. 또 뭐 21에서 24세, 뭐 25세 이상, 이렇게 네 가지 번역으로 나눠가지고 연령에 따라 차등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또 그리스는 근속 연수에 따라 또 뭐 결혼 여부에 따라서 이제 최저임금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산별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네.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독일은 원래 노동조합 자체가 산별노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평균 임금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다 그 산별노조와 뭐 거 산별 이제 사용자 단체가 협상을 해서 거기서 다 결정을 했었어요. 네. 나라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산업은 계속 잘 나가고 좀 뒤처지는 산업은 계속 뒤쳐서 너무 임금 격차가 심해지니까 네. 2015년부터 아예 우리나라처럼 전 국가적인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적용을 하고 22년에 25%나 올라가서 12유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6,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정규직이 많아지고 네. 뭐 비정규직 해도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정규직이 많아지고 임금 격차, 산업별 임금 격차도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 네. 긍정적 효과는 있는데 반면에 그 이래 소일거리라고 하죠. 네. 미니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벌써 수십만 개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네,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최저임금 법에 보면 사업의 네.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장노사님 혹시 이거 업종별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즘 대부분 음식점 가면은 뭐 3시부터 5시, 뭐 2시에서 4시 이런 식으로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네. 그거 뭐 왜 그렇겠어요? 그때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인건비를 낮추려고 하는 인건비를 거잖아요. 낮추기 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음식점에 가보면은 직원이 완전히 거의 반탈진이 돼가지고 여기 막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서 네. 딱 손님이 가면은 벌써 지금 주문하시면 20분 걸리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냥 좀 오지 말라달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직원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타이트하게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럼 사업주가 문제냐? 사업주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정말 근로자와 사용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적절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이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산업이 이제 낙인 효과가 찍히게 된다. 그래서 낙인 효과가 너무 가지 않도록 차등 범위도 좀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HR 레시피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